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켈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 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2025년 나의 사랑 이야기 리딩이 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질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파프리카. 두 번째, 딸기. 세 번째, 오리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25년 을사년 1년 동안 여러분 앞에 펼쳐질 사랑 이야기, 첫 번째 파프리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 다 성취하시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카드를 먼저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1년 동안 어떤 사랑이 있을지 카드를 당장 열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하, 그렇군요. 트윈 플레임 유니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트윈 플레임 유니언이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가 스타트가 됩니다. 2025년 을사년 여러분들의 사랑에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어떤 누군가와 이별을 했다면 2024년에 그분이랑 재회한다.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카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과 다시 사랑을 이어나간다 가능하고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사랑에 빠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점점 다투기 시작하거나 의견이 맞지 않게 되어서요. 한 번쯤은 이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친구들을 불러서 술이 꽐라되게 마시고 길에 토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가 너무 있기가 힘들어서 서로를 다시 만나고 싶어 연락해서 다시 만났다가 재회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이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나는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또 시간을 가지면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상대편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또 연락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돼서 또 사귀게 되고 그것이 또 이별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솔직히 트윈 플레임이 뭐냐면요, 여러분. 불꽃 두 개가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불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뜨거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정적인 사랑은 있는데 이 사랑 자체를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트윈 플레임입니다. 소울메이트와 트윈 플레임은 한껏 차이입니다. 소울메이트는 안 싸운다. 트윈 플레임은 사랑하지만 싸운다.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싸우는 커플이라고 해서요. 전혀 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외부적인 환경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사귀는데 두 분의 사랑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두 분이 사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두 분이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된다든지 뭐가 됐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오늘 죄송해요. 애몽이가 여기 뒤에서 있었는데 안 갖다 놨네. 뭐든 간에 두 분이 조금 다이나믹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만나서요. 그냥 뭐 좋고, 좋아요. 우리 사이 괜찮아요. 이런 사랑도 괜찮은데, 이런 사랑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다이나믹이 있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으니, 표현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사랑이 있을 거랍니다. 영화 같은 사랑인 거죠. 여러분들께서요, 2024년에 어떤 사랑을 했는지 제가 살짝 훔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셨을까요? 더 러너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그 런닝메이트라고 하잖아요. 그 달리기 동호회. 저는 그 황소자리고요. 황소자리는요, 원래 뛰는 거 안 합니다. 그냥 집에 누워있는 그런 별자리이기 때문에 뭐 러닝메이트 하자고 해도 안 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뛰어다닌다? 가능하죠. 이 카드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그랬다는 의미입니다. 사랑 안에서 뛰어다녔다는 건데 그 말인즉슨 상당히 불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가 다가왔는데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사랑에 집중 못했다.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하는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아직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받지 못했다. 이런 거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뛰어다녔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아무튼 그 사랑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랑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합니다. 뭔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랬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저 트윈플레임 사랑이 뭔지를 봅시다. 자, 한 장을 열어볼게요. 무빙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이사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어디론가 옮기는 겁니다. 여기는 바보타로고요. 상당히 아침 드라마 같은 그런 채널이죠. 어떤 누군가가 다른 집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온다? 가능하겠죠. 그게 이제 아침 드라마 버전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볼 때는 에너지 자체가 무빙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무빙이라는 것을 다각면으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A라는 지점에 여러분이 좋아하게 될 분이 혼자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이제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면 그 사람이 오게 되는 거겠죠. 그게 1번. A라는 지점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현재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그 사람과 이별을 하고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집 안에 있는 구성원이 바뀐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뿜빠이에서 룸메이트로 하고 있었다면 그 구성원이 바뀌는 거죠. 그런 것도 가능한 카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액면가로 보면은. 그런데 에너지 자체로 볼 때는 아무튼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든 여러분이 가든 어떤 행동이 있을 거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는 좀 복잡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했고 요렇게 나와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만날 분이 어떤 누군가가 있었거나 혹은 여러분이 사귀었던 분인데 환승을 해서 지금 A라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이 분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봅시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제 가정할 때는 이제 여러분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겠죠.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분이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을 지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애매한 포지션. 뭐죠? 큐피트 에로우를 쏜다고요, 여러분에게? 하하, 그렇군요. 솔직히요, 이 덱 안에서 이 큐피트 에로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어떤 새로운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볼 때는 이분이 여러분과 아직 만나지 않았던 분인데 여러분에게 큐피트 회사를 쏜다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랑 무언가를 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핸드 칼즈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카드를 던졌을 때요,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확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있어서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 가지로 말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현재 제 느낌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함께 사귀고 있는 상태라면 이분이 나타난다라고 볼 때 여러분이 환승이 되겠죠. 그렇게 될 땐 이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상대편 A라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대시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매력적이고 놓치기 너무 아깝고 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너무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안에서 이분이 또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순탄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순탄하게 이뤄낼 수 있을까를 같이 머릿속으로 굴린다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는 건데 이분은 지금 현재 큐피트의 에로우로 왔단 말이죠.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새로운 사람이라고 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럼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가 있다가 가능하겠죠. 그게 50%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이분이 지금 현재 누군가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사랑이 뭐 그럭저럭 해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그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갈 듯한 그런 느낌의 카드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여러분을 보고 큐피트의 에로를 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안 받아줄 수도 있겠죠. 뭐니 너? 너 왜 집에서 짐 싸가지고 나왔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땐 이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지금 이분은 여러분들을 보고요, 어떤 행동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것은 행동한다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얘는 행동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행동은 뭐냐? 끼를 부리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냄새를 풍기는 거죠. 뭐 암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풍기는 거예요. 겨드랑이 냄새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풍기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하겠죠. 여러분 계속 이 카드들을 따라가면서 이 카드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기 힘든 사랑이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자, 엠페러의 역방향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6개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카드가 다 화면에 나오죠? 자,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3개의 컵이군요. 역방향이에요. 자, 참고적으로 3개의 컵은 바람 카드이기도 하죠.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엠프레스, 역방향. 자, 삼각관계의 A입니다. 그렇게 쓰는 카드이기도 해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8개의 동전이네요. 자,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분은요,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을 좋아할 거예요. 솔직히 이분의 정체가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하고 사귀었던 분인 건지, 새롭게 나타난 분인 건지 뭔지 몰라도, 일단은 이분은 여러분을 보고 새로운 사랑을 느끼는 건 맞습니다. 큐피트의 에로가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빠지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은 그 어떤 카드도 여러분에게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무심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분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분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은요, 집이라고 표현하면 또 여러분이 오해하겠다. 이분이 지금 현재 누군가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A라는 사람과 이분의 관계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을 제가 표현력이 짧아서요, 남성성을 찾고 싶은 것 같아요. 성적인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디바인 메스킬런과 디바인 페미닌이 있잖아요, 사랑에는. 그러니까 사랑을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뭐 안아주고 보다듬어주고 막 이러는 그런 에너지들. 특히나 이제 페미닌 같은 경우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주고 하는 여성적인 어떤 부분이라면, 남성적인 메스킬러는 너는 내 거야, 난 너를 가지고 내가 널 지켜주겠어, 뭐 이러는 에너지라고 볼 때, 이분이 지금 없는 게 메스킬런이에요. 자, 어떤 관계에서 솔직히 뭐 그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죠. 요즘에는 뭐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는 게 관계에서. 그런데 내가 이 사랑 안에서 주도적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누군가의 부속품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라면, 특히나 나의 남성성,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받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고 지키고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이 카드가 알려주는 것은 그 A라는 사람이 이분을 개무시합니다. 신무시예요. 신무시. 그래서 지금 이분은요, 그 관계 안에서 남성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남성성이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뭐 남자로서 뭐 내가 널 가지겠어, 왜 뭐 이러는 에너지가 아니고요,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은 뭐 그런 거, 그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메스킬런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봤을 때 큐피트 에로를 쐈는데 핸드 오브 카드가 나왔잖아요. 뭔가 이 카드를 던지면 뭔가 사단이 날 것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느껴지기에요. 이 관계 안에서 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요. 자, 3번 컵에 역방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3번 엠플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분하고 뭔가를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명 그 드라마에서 머리 쥐어뜯기는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혹은요, 이 A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 사귀고 있는 이 A라는 사람이 혹시나 바람을 피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그걸 모르고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안에서 이분이 제일 처음에 꺼냈던 카드 있잖아요. 저는 타로 카드에서 처음에 나오는 카드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자, 이 엠페러 역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장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관계 안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 A라는 분이 여성분이라고 볼 때, 이분이 남성이라고 본다면 그 여성분한테 폭력을 당하고 있다 가능하고요. 반대로 이분이 폭력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옆에 나와 있는 요 카드들을 봤을 때, 특히나 얘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이게 폭력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디바인 메스킬런, 즉 나도 이 관계 안에서 절반이 있고 내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나의 의견이 존중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건데,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다라는 말은 그 관계 안에서 흔히 말해 남자 취급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이게 여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는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33 카드까지도 나와 있는데, 솔직히 이게요, 정말 추잡하고 더러운 라는 의미죠. 여왕자가 뒤집어져 있으니까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떤 누군가 한 명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8개의 동전이 역방향이 됐어요. 자, 8개의 동전은 뭐냐? 우리가 앞으로 5년 뒤에는 이 정도 돈을 모아서 이런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갚아 나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해나간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8개의 동전인데, 이게 뒤집어졌다라는 말은 그 관계 안에서 아무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장 같은 것도 같이 안 볼 것 같고요. 그냥 대충 쿠팡 프레시 시켜가지고 뭐 그냥 밀키트 같은 거 하나 까서 그냥 해먹고 뭐 이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카드들 다 역방향 중에 유일하게 나온 거, 6개 지팡이 사자자리 카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승리자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나도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은요, 어디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뭐 바람을 펴서 뭐 그랬다는 그 말이 아니라 윈도우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쇼윈도우. 그것마저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런 노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분은 사랑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나도 남들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처럼.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집에서 짐을 싸서 나오는 듯한 그런 에너지가 하나 보이죠. 그런데 이분이 왜 여러분에게 행동을 안 하냐면요, 여러분에게 행동을 하겠다라는 카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것 자체가 리스크를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끌리는 건 맞지만 여러분한테 어떤 액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도박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카드가요, 어떤 누군가가 돌아온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을 하거든요. 재회로도 쓰기는 써요. 자,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분이 만약 여러분하고 뭐 어떤 다른 사람이 생겨서 바람이 나서 그 다른 집으로 갔다 라고 볼 때는 그 집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싶은 거죠. 짐 싸서. 그렇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이분의 정체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전상대편인지 뭔지 모르지만 큐피트 에로우가 나왔다면 거의 한 80%는 새로운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두 분의 사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쇠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일단 열쇠 카드가 나왔습니다.
해결책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많이 의미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있으면 이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열쇠를 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의 에너지는 무빙이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분이 여러분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현재 만나고 있는 그분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련의 에너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열쇠가 의미하는 게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요, 지금 여기 무빙이 있고 집이 나와 있고 열쇠도 나와 있는 부분이라면 이게 집과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걸 볼 때 그림들이 알려주는 어떤 다른 의미가 여러분들이 보이시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던 어떤 문제가 해결책이 보이게 될 거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리딩은 어쨌든 간에 두 분의 사랑을 보는 건데 그 사랑에 열쇠가 나왔다면 두 분의 사랑은 100%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을 뭔가 유지하거나 이어나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얘를 먼저 열어봅시다. Don't let your past hold you back 카드가 나오는데요. 사우스 노드 카드입니다. 우리 하늘에는 노스 노드와 사우스 노드가 있어요. 이건 별이 아니고요. 어떤 위치를 말하는 건데 제가 요 다음 리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스 노드와 사우스 노드의 이동인데요. 1월 11일 날에 이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요. 일단 사우스 노드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전생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분은 단순히 이번 생에 이어지는 그런 인연이라기보다는 전생부터 가지고 온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는 어쨌든 간에 만났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합니다. 과거라는 것이 여러분을 붙잡게 하지 마라라는 의미예요. 뭔가를 이제 놔줄 건 놔주고 가야 될 건 가야 되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두 분 중에 저는 이분인 것 같거든요. 이분이 뭔가 과거를 쥐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놓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요. 그럼 그 과거는 이분하고 관련된 부분이겠죠. 솔직히요, 여러분, 사랑이 식는 상황에서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쪽 다 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이 카드로서는 적어도. 자, 답변 카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나 봐요. 이 관계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좀 그렇게 보였어요. 모든 건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꺼내려고 하는 카드는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해서 셔플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얘가 튀어나왔어요. 카메라를 꺼냅니다. 일단 카메라가 의미하는 것은 좋은 추억이에요. 좋은 추억. 자, 그 관점에서 볼 땐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볼 때 어떤 누군가가 떠오른다 가능해요. 저는 이 사람을 과거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아주 오래전에 갖고 있었던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사람이다. 1. 혹은 이분이 여러분과 아주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하고 이별된 전상대편이다. 2. 혹은 여러분하고 사귀었다 이별됐는데 10년 정도나 뭐 그 정도 전에 사귀었던 아주 오래전에 사귀었던 사람이다. 3.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과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떠올리게 되나 봐요. 이분을 볼 때.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이 러브콜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전화를 받으면은 일단 그 전화가 제일 중요해지잖아요. 여기 여러분이 샤워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제 엄마가 전화를 끊어버린 거죠. 아, 왜 전화 끊어? 나 이제 곧 머리 말리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내 못 살아 진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 있잖아요. 전화를 놓쳤다고.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고요. 그냥 여러분도 이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분을 많이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솔직히 큐피트의 에로우와 러브콜이 나왔으면 두 분은 사랑하는 거 맞는데요. 장애물이 있어요, 지금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카메라는요, 저는 이분이 전상대편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꺼냈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분을 보고요, 뭔가 과거가 떠오르나 봐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자, 별 카드도 하나 열어볼게요. 별자리 이런 게 나오면은 힌트가 될 텐데, 카드를 열어볼게요. 아이구야, 그렇군요. 자,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카드가 나오네요. 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수성의 역행 카드고요. 수성의 역행은 제가 리딩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성의 역행은 1년에 3번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성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뒤로 약간 빠꾸를 하는 듯한 느낌의 에너지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빠꾸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착시 현상인 거죠. 뒤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일단 1년에 3번이 있다 보니까 3월, 7월, 11월 이렇게 3번이 있게 되고요. 만약에 그 시기를 알려준 카드다라고 볼 때는 첫 번째 3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 양자리와 물고기 자리에서 있게 되고요. 두 번째 7월 17일부터 8월 11일 날 사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세 번째, 이제 날씨가 추워질 때 11월 9일에서 11월 29일까지 수성의 역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성의 역행이라는 것은 일단 뭔가가 이렇게 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돌아온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요, 살아가면서 계속 수성의 역행을 겪잖아요. 수성의 역행 때 초등학교 동창이라든지 초등학교 동창이 저희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저는 그의 이름도 까먹고 있었던 그런 애가 저에게 연락 온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랑 뭐 사랑하는 사람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어떤 누군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한 5년 정도 연락이 끊어져 있던 사람이 연락 올 때도 있고요. 진짜 이 애가 왜 갑자기 나한테 카톡을 했지? 라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카메라를 꺼냈잖아요. 여러분에게 뭐 상처 준 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요, 알고 있었던 과거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동호회를 다니고 있었고, 뭐 거기서 뭐 볼링을 쳤고, 뭐 그런 걸 뭐 좀 했다고 합시다. 한 7, 8년 전에. 그럼 거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뭐 선배, 후배, 뭐가 됐든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람일 확률이 높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날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가능하죠. 그렇게 볼 때 이제 가장 빠른 것은 3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 양자리와 물고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성의 역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시기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한 장 더 꺼내볼게요. 아하, 숫자가 3이 나옵니다. 일단 3일 뒤 혹은 3주 뒤인데 3주 뒤면 너무 1월이죠. 뭔가 1월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진 않아요. 느낌적으로는. 뭔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고, 빠르면 3월인데 3월 14일부터 4월 7일이 수성의 역행이 있죠. 뭐 그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숫자 3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건데, 참고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3이 무려 2장이나 나와 있어요. 물론 이 3들은 썩 좋은 의미의 3들은 아닙니다. 일명 그 바보타로에 나오는 못된 그 카드들이 얘들입니다. 오랜만에 나오네요. 한동안 이 카드들이 안 나와서요. 이제 나의 손에서 뭐 누군가와 바람을 폈다 이런 게 좀 떠났나 보다 싶었는데 신년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바보타로는 글렀나 봐요. 자,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자, 8월이 나오네요. 여름이죠. 일단 나와 있는 것은 3이 있고 8이 있는데, 요렇게 붙여보면은 8월 3일도 가능하겠죠. 8월에도 수성의 역행은 있습니다. 7월 17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8월 11일까지 뭐 그때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일단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시기는 8월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카드를 하나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랑이 2025년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를 볼게요. 고민이 나오네요. 제 느낌적으로는요, 두 분이요, 에너지들이 상당히 강렬하게 오고 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솔직히 두 분이요,
사귀지 않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는 이미 사귀고 있는데 사귀지 않을 것 같고, 이분이 열쇠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이 열쇠를 가지고 진짜로 나에게 오면 어쩌지라는 그 걱정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이 사랑, 2025년의 사랑에서 가장 큰 부분은 많은 고민들이 좀 있게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안에서도 뭐 다른 어떤 카드들이 있잖아요. 뭐 결혼 카드도 있고 뭐 완성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꺼냈다면 뭔가 애매한 단계로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리딩을 하니까 에너지를 좀 참고해 보시면서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파프리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025년 나의 사랑 이야기 두 번째, 딸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을사년에 해가 밝았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잘 되시길 기원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1년간의 사랑 보겠습니다. 이 카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랑이 있을지를 보는 거니까요. 자, 세상을 열게요. 본딩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본딩 카드가 나왔습니다. 두 분은 접착제와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알게 된다. 가능하죠. 일단 본드라는 것은 이렇게 딱 붙어야 되는 거니까요. 해를 거듭해도 드립이 늘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이 번딩이라는 의미는요, 유대감인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많은 공통점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이 분은 처음에는 좀 그냥 뭐 저런 사람이 있나 보다,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러다가 대화도 나눠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서 두 분 사이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는 정말 잘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랑이 커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4년에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제가 살짝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에 어떤 사랑을 하셨을까요? 나투데이 카드가 나오네요. 솔직히 이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군가를 아직 사귀고 있다도 가능한 카드기는 해요. 솔직히 그래요. 어떤 누군가와 대판 싸우고요, 이별이 됐다면 지금 그 이별을 선착장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화가 많이 난다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랑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분노든 뭐든 갖고 있기 때문에 화해를 하자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너에게 상처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어. 단순하게 보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대판 싸워서 이별을 했다, 혹은 지금 현재 이별이 된 건 아니지만 대판 싸워 있는 상태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게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왔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썸을 타려고 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여지를 주지 않았다? 이런 것도 좀 가능한 카드입니다. 그 이유는 있겠죠. 뭐 아직까지 마음속에서 걷어내지 못한 사람이 있다든지, 누군가가 다가왔는데 지금은 사랑하고 싶지 않았다든지, 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2025년에 접착제와 관련된 이분하고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게요. 뭐죠? 그렇군요. 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두 분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간다.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한 카드예요. 자, 그런데요, 이 카드가 또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한다예요. 그렇게 볼 때 이제 여러분의 친구라던가 뭐 여러분의 지인이라던가 회사 동료일 수도 있겠죠. 어떤 누군가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알게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면 두 분이 결혼해서 올해 안에 신혼여행도 가고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 느낌적으로는 상당히 결혼식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웬만하면 내가 있잖아, 너무 바빠서 못 갔잖아, 이러지 마시고 참석을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 게 지금 현재 사귀고 있는 분이 이 리딩을 들어오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두 분이 많이 다툰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해를 하고 결혼 단계로 가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쵸? 아하, 그렇군요. 자, 이분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봅시다. 두 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헬스 초이스가 나오네요. 그래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아하, 그렇군요. 선글라스를 꺼냈네요. 그렇습니다. 허니문까지 꺼냈을 정도인데 여러분을 선택하는 부분은 다소 망설여진다라는 카드인 헬시 초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는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지 않고 멀리서 지켜본다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두 분이 안 사귄다는 말인가? 그럼 허니문은 어떻게 가? 진짜 결혼식을 의미하는 카드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결혼식에 두 분이 참석을 한 거예요. 각자의 어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뭐 뷔페 가서 밥을 먹다가 뭐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이 사람 괜찮네 라고 생각은 했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다소 이제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면 됐어, 난 누구 안 사겨, 됐어, 혼자 있는 게 딱 좋아, 그런 말을 했었을 때 이분이 느끼는 건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건 좀 그렇다, 괜히 갔다가 까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멀리서 여러분을 지켜본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하고 싸우신 분이다, 즉 여러분의 전상대편이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은 다소 두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 카드가요, 전상대편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한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의 출연일 확률이 더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오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전상대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장씩 가볼게요. 10개의 컵이 있습니다. 가족을 의미하는 거고요. 행복하다 카드예요. 3개의 칼의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자, 계속 가볼게요. 킹스워드예요. 참고적으로 킹스워드는 에어사인이기 때문에 천칭자리, 물병자리, 쌍둥이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4개의 칼이 나와요. 지금 다 칼 컵이에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5개의 동전의 역방향입니다. 이분이요, 어떤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으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3개의 칼이 나와서 그래요. 근데 지금 얘가 역방향이 됐잖아요. 그 말인 즉슨 그 상처를 입었던 것은 최소한 뭐 5, 6년 전? 그 정도 전이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 5, 6년 동안 이분은 뭐 했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사귀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 아픔을 치유하는데 집중했어요. 그냥 눈 뜨면 회사 나갔다가 그냥 퇴근하고 집에 오고 그냥 주말에 뭐 특별히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넷플릭스 틀어놓고 그냥 혼자 보내는 시간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2025년에 이분에게 뭐가 있게 되는 거냐면요,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을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또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투 스트라이크 당하게 되면은 나는 정말 빡 돌아버리고 두 번 다시 사랑 못할지도 몰라예요. 그래서 이 헬시 초이스가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이코일지도 몰라,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겠어, 이 개념이 아니라 이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선글라스가 나와 있다는 말 역시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그냥 말 걸고 그냥 그런 정도까지만 가는 것이지 거기서 어떤 큰 액션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면서 어떤 표정을 짓거나 눈빛을 보내거나 그럴 때
여러분에게 무언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말은 나를 좀 도와줘요. 분위기라고 할까? 대화의 내용 속에서 나를 여기서 좀 꺼내주면 안 돼?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분이 원하는 건요, 솔직히 4개의 칼이 나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여러분. 위에 칼이 3개가 있죠? 3개가 있어요. 자, 이게 3개의 칼이에요. 3개의 칼, 4개의 칼 카드예요. 얘가 3번 카드, 4번 카드잖아요. 자, 요 칼 있죠, 요 칼. 요 3개의 칼이 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처를 의미하는 칼이에요. 즉, 이분은요, 상처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계속 누워있다가 좀 심심하면은 넷플릭스 보는 게 다예요. 그래서 심신을 치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 밑에 칼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칼이에요. 즉, 내가 이 칼만큼은 내려놓지 못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칼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터는 거예요. 너무 깊은 상처든 이분이 꺼내고 싶어 하지 않고 밑에 숨겨놓은 칼이란 의미예요. 아직까지 뭔가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얘는 역방향으로 나온 상태잖아요. 지금 이 칼은 하트가 뒤집어지면서 빠져나갔어요. 즉,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칼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분에게 남아있는 하나가 있어요. 어떤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든지,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나에게 반드시 배신을 할 거야 라든지, 그런 생각 하나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카드를 꺼낸 거예요. 지켜보기만 하고 다가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뭔가 아주 신중해진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나 있잖아, 더 이상은 이런 추운 데 있고 싶지 않아, 나 좀 도와줘 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내가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심지어 다리도 하나 없는데 어머니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운 날에 먹을 게 없어서 교회 앞으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좀 안에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의 카드예요. 솔직히 돈을 많이 잃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요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에너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요, 상처를 털고 나가려고 정말 노력해서 억지로 노력해서 진짜 칼 3개를 여기 나무 위에 올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 사랑에서 모든 걸 다 털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인 거예요. 이분이 원하는 건요, 그냥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소름 끼치는 그런 카드일 수 있죠. 어떡해, 만나자마자 가족을 이루래, 어떡해, 애도 둘씩이나 낳아야 되나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게 다예요. 그냥 이 구성원 4명이 뒤에 보면은 요 작은 집 하나 보이죠. 여기 살면서 앞에 땅에서 뭐 농사도 좀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화로에다 군고구마 같은 거 올려놓고 그냥 그거 같이 까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TV나 보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작은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이분이 원하는 건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게 가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허니문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가족을 이루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좀 가능해요. 근데 처음부터 와가지고 갑자기 저 죄송한데요, 가족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러면 소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이분이 꺼낸 이 카드로 볼 때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보고 나서 눈이 자꾸 가요. 그런데 나는 신중해지고 있어요. 계속 더. 왜냐면 아직까지 저에게는 칼 하나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가가기 두렵습니다. 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쌈딱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여기 선착장에 앉아있는 상태니까 괜히 잘못 말했다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카드가 나왔잖아요. 본딩. 두 분이요, 정말 잘 맞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취미적인 부분이나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정말 잘 맞을 수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접근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분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제 좀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계, 2025년에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까요? 카드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하트 카드가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12번 하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새 두 마리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막 하트가 막 폭발하고 있어요. 사랑의 카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제 느낌적으로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가가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분은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빠질 확률이 좀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지금 상당히 조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지 알겠죠?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자신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는 게 두려운데,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 역시도요, 이분에겐 정말 큰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요 모드로, 4개의 칼 모드로 있었을 때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겠냐라는 거죠. 상처 치유하기 바빴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누군가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관심을 준다 그러면 이분은 확 빠져들겠죠. 솔직히 상당히 위험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랑에 정말 크게 빠지실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거, 행운과 해피 엔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키워드가 해피 엔딩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사랑인 거죠. 결론이 뭐냐라고 해서 꺼낸 거잖아, 2025년. 이쪽으로 가시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사랑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진짜 이렇게까지 가나? 그럴 수도 있겠네.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달 카드도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걸 말해줄지요. Confidence is your key to success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사자 자리의 신월이고요. 사자 자리 카드가 단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 타로 카드에는. 사자 자리의 신월은 사자 자리 때 뜨잖아요. 즉, 사자 자리 시기인 7월 말에 뜨게 될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 7월 24일 날에 사자 자리에서 유문이 뜹니다. 자신감은 성공의 열쇠다라고 적혀 있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 카드는 이분에게 하는 말인 것 같고, 이분이 뭐 사자자리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이분이 어떤 자신감을 찾는 그 순간부터 뭔가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아주 많이 들어요. 자, 별 카드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뭐 여기에 하트가 나왔다면요, 뭐 두 분은 뭐 볼 것도 없는 관계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큰 관계로 발전할 것 같아요. 플루토가 있네. 그렇군요. 플루토는 여러분, 발전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플루토가 2024년 말에요, 물병 자리에서 이제 닻을 내리고 앞으로 20년 정도 머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요, 플루토가 나의 별자리로 들어오는 걸 못 보고 죽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반 이상은 그래요. 왜냐면 이게 한 칸 움직이는 게 20년이니까 기껏 해봐야 100년 정도 산다라고 볼 때 뭐 6자리, 7자리 떨어져 있으면은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 플루토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플루토도 결론적으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다만 얘는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다크선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뭔가 힘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어떤 관계가 상당히 크게 발전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명왕성이 갖고 있는 또 큰 부분은 변신입니다. 변신.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진짜로 뭐 결혼으로 꼴이 나게 된다면은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되어 나가면서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파워풀한 에너지가 바로 이 명왕성의 에너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중요한 카드 꺼내볼게요. 자, 이분은 여러분에게 좀 조심해야겠다, 신중해야겠다, 하지만 계속 눈을 내려놓을 수 없어, 계속 눈이 가, 여러분에게. 하지만 나의 감정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선글라스를 끼울 수밖에 없어 라고까지도 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뭔지 봅시다.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여러분, 이분을 교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뭐야 쟤 좀 뱀 같아, 쟤 좀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 좀 의심스러워 라고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뭔가 저 사람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분을 보면은 등에 비수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진짜요? 등에 비수를 맞은 거 맞아요, 이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거 맞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 카드 조합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나투데이를 꺼냈잖아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을 바라볼 때 이분이 뱀이고 나에게 상처, 등에 비수를 꽂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란 말인데 뭔가 다른 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이 조합은 거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분이랑 이별된 게 엄청 오래 전이에요. 지금 4개의 칼무드를 했다니까요. 아주 오랫동안 이분이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가능성 2가지로 열어놓겠습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뭔가 사귀다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뱀처럼 하고 갔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갖고 혼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과 결혼식에서 만나게 되고 어떤 누군가의 결혼식에서 만나게 되고 여러분에게 다가가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지켜보게 된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이분이랑 아는 사람이라면 그 결혼식이란 걸 참석을 할 때 만나게 될 확률이 좀 높기는 높죠. 그런데 지금 두 분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변신을 의미한다라고 볼 때는 이전 관계와는 다르게 뭔가가 크게 변한다라는 의미는 있는데 이 본딩이 저는 솔직히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공통점이 많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게 새로운 인연일 확률이 더 높은데 이러면은 이게 과거의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가정으로 볼 때는 이분은 좀 다소 뱀처럼 보인다. 자신의 말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 얘 좀 구려. 라고 하는데 뭔가 상처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진짜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상처를 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왜 이게 나오지? 이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랑 좀 닮았나? 모르겠어요. 자,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은 내년에 재회를 하는 겁니다. 그거죠.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랑 재회를 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예스 카드가 나옵니다. 솔직히 뱀이고 이러면 예스를 꺼낼까요? 글쎄요, 이건 여러분에게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있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다라고 볼 때 만약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사람 진짜 뱀이겠지? 맞지? 나에게 등에 비수를 꽂으려고 나타난 거지? 라고 하면 예스.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그러려고 나타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절대 아니에요. 이분은요, 여러분들을 보고 어느 정도 힘을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이 되게 선명해진 거거든요. 여러분을 보고.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일까 이분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긍정적인 예스다. 그렇게 남겨놓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스네이크와 스텝 인 더 백 조합이 나왔다고요? 세상에. 오랜만에 나왔네, 저 조합. 자, 숫자는 7입니다. 그럼 뭐 7월 이런 거 가능할 건데요. 토요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재밌게 놀아라라는 의미거든요. 이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런데 일단은 숫자 7이다 보니까 7월이 가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참고적으로 7월 말에 사자 자리에서 수성의 역행이 있고요. 수성의 역행이 이제 과거의 사람이 돌아오는 뭐 그런 에너지긴 하죠. 사자 자리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시기 카드를 하나 더 열어볼게요. 숫자 7. 7자가 들어가는 날짜 중에 토요일도 가능하겠죠. 자, 이 중에서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얘를 꺼내볼까요? 준, 6월입니다. 6, 7. 그러면 뭐 한참 이제 반팔 입고 막 다니는 그 시기쯤, 그때쯤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왜 이렇게 꺼냈지? 계속 제 눈에 보이는데 이분이 과거의 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여러분이 이분을 못 믿는 걸까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리딩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카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해피엔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분은 엄청나게 큰 사랑을 하는데 이 뱀하고 나에게 등에 비수를 꽂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된다고요? 저는 그렇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돌아온다고 보이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의 약간의 어떤 방어벽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자, 결론 카드입니다. 두 분이 2025년에 어떻게 될지를 보도록 할게요. false person이 나오네요. 자, 잘못된 사람이고요. 잘못된 사람은요, 여러분, 스네이크 맞습니다. 스네이크가 맞아요. 이분이요, 어떤 누군가에게 바람폈다라는 카드는 안 나왔는데, 여러분이 이분을 믿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이 카드가. 왜 이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면을 쓰고 나에게 접근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그리고 일단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런데 두 분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일단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카드가 나왔는데 넣을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다소 실망하는 일이 한 번쯤 있게 되나? 그런 건가? 이분이 여러분들을 두고 바람을 피게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카드가 싹 다 없어졌죠? 이 딸기 정리를 하고 이제 오리 리딩을 하려고 카드를 정리를 하고 타로를 봤어요. 폴스 펄슨이 있었잖아요. 얘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거지? 궁금해서 얘를 봤더니 지금 나이트 스워드가 뒤집어져 있고 템퍼런스가 뒤집어져 있고 두 개의 지팡이가 뒤집어져 있어요. 그리고 엠프레스가 있고 다시 데스가 나와요. 자, 이게 두 개 컵이 있네. 자, 무슨 일이 있게 되는 거냐면요. 두 분 사이에 오해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그 오해는 어떤 메시지가 하나 옴으로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쪽의 메시지인 건지 아니면 이분에게 오는 어떤 메시지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두 분이 엄청나게 다투게 되거나 혹은 참지 못하는 어떤 말을 하게 되거나 좀 좋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갈등 안에는 내가 이 사람을 놓치기 싫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랑을 또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도 못하고,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됐어, 너랑 끝이야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못 떠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뭔가 털고 나가면서 서로가 갖고 있던 앙금 같은 것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나 봐요. 일단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오해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에 두 분이 엄청 큰 어떤 오해 하나로 종결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다시 이렇게 간다라고 볼 때는 2026년쯤에 다시 화해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걸 근데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붙일게요. 그런데 나와 있는 이 타로의 관점에서 볼 땐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나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가 전혀 않거든요. 그거는 좀 가능할 것 같은 게요, 여러분. 두 분 사이에 어떤 오해 같은 거는 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억지로 좀 유추를 해보자면요, 이 카드가 나온 이유를, 두 분이 뭔가를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한 번쯤 사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고라 함은 약간 바람핀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느낌, 그 약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놔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마지막 카드.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게 딸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2025년 나의 사랑 이야기 세 번째, 오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바라는 바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가올 사랑 뭘까요? 아이고야, 프로포절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프로포절 카드가 나왔습니다.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랑이 뭔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조짐이 있다.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남자가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결혼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누군가 만나는 분이 있을 확률이 높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의 1년 동안에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 가능하겠죠. 프로포즈를 할 정도면은 뭐 거의 마지막 사랑 가능하겠죠.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2024년에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제가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2024년에 어떤 사랑을 하셨을까요? 아이고야, 뭐죠? 인게이지먼트 링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누군가가 있는데요. 이 사랑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서 들어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의 리딩이다. 뭐 그렇게 볼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일단 어떤 누군가와 아주 길게 사귀게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다. 라고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 솔직히 프로포즈에 필요한 게 약혼 반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뭐 거의 결혼으로 골인을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결혼을 하신 분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두 분의 관계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뭔가 완성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계속 따라가 볼게요. 너무 좋아서요. 뭐 제가 리딩을 할 것도 없습니다. 자, 두 분의 사랑 2025년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 보겠습니다. 뭐죠? 그렇군요. 이러면 또 좀 말이 달라지는데요. 자, 디스턴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거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좀 많이 의미해요. 두 분이 몸이 서로 떨어져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의미하는 부분이 두 분이 다퉈서요. 잠시 이별을 하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의미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좀 멀어진다라는 것도 표현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사랑이 좀 식어간다라는 말을 하는 건가? 그러면 이 리딩은요, 완전 개쓰레기 리딩입니다. 두 분이 잘 사귀고 있는데 두 분은 멀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리딩밖에 더 되냐는 거죠, 이게 지금. 자, 새롭게 나타난 분이라고 봅시다. 지금 현재로서는 두 분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올 한 해 이분이랑 사랑을 하는 관계가요, 거리감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장거리 연애, 롱디 뭐 이런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과 여러분들의 어떤 지역적인 위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혹은 뭐 이분은 외국에 지금 현재 계시고 여러분은 한국에 있는데 뭐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발전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 카드 3장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정말 잘 사귀고 계시는 분인데 조금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리딩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타로의 신은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이게 1년을 보는 리딩이고, 솔직히 나의 1년 리딩하고 나의 사랑 이야기가 1년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리딩이거든요. 아이고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봅시다. 자, 하나씩 열어볼게요. Not enough가 나오네요. Not enough 카드가 나오고요. 상도 보겠습니다. 체이서가 나오네요. Not enough하고 체이서는요, 일단 나는 이 관계에서 부족해, 나는 이 사랑을 채워줄 수 없을 거야 라는 건데요, 그 옆에 체이서가 있어요. 계속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갈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사랑 안에서 불안함을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 두 에너지가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만드는 에너지기는 하죠. 난 늘 불안해. 너가 날 떠날 것 같아. 그리고 난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게 되면은 좀 어렵죠. 참 그렇습니다. 타로를 열어볼게요. 타로에서라도 뭔가를 건져야 되는데, 저즈먼트의 역방향이고요. 그렇군요.
페이지 스워드가 역방향이 됩니다. 그래요. 페이지 스워드까지 역방향이 되나요? 아이고야, 5개의 컵이 나옵니다. 5개의 컵. 그런데요, 잠시만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이 있을까라고 해서 꺼낸 게 지금 프로포즈잖아요. 결론적으로 뭔가 안 좋은 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프로포즈를 한단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퀸 원즈의 역방향까지도 나오네요. 어떤 한 분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는데 7개의 컵이 역방향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밑에 10개의 칼이 있어요. 그래요.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 카드를 여러분이 지금 현재 누군가를 안 사귀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두 분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만나서 어떤 접점을 이루고 뭐 이렇게 간단한 그런 느낌의 카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누군가와 여러분이 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리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리딩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리딩인데요. 솔직히 이렇게 쫙 카드가 나와 있는 상황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페이지 스워드인데요. 솔직히 이게 모든 것의 발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느껴지는 가장 큰 부분은 두 분이 만약에 사귀고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어떤 문제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문제는 거짓말입니다. 어떤 거짓말 하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가 모든 걸 다 바꿔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아, 너가 이때까지 이전에 했던 행동들마저도 다 이제 뭔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다 맞아지는 것 같아, 퍼즐이.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처음에 나온 카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지먼트의 역방향이에요. 자, 저지먼트는요, 일단 어떤 큰 결단을 내리는 건데, 만약에 뭔가가 안 좋게 가고 있다면, 그리고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면, 두 분이 뭔가를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 건데, 지금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왔잖아요. 그 말인 즉슨, 이 거짓말 자체가요, 두 분의 마음 안에서 뭔가를 키워가는 상황인데,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화해면 화해, 이별이면 이별, 뭐, 이런 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눌러놓고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지금 5개의 컵이 나왔잖아요. 5개의 컵은 일단 어떤 후회될 일을 하나 했다라는 말인데, 그 앞에 지금 페이지 스워드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 거짓말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상당히 해서는 안 될 말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말을 뱉었다는 것에 대한 후회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옆에 지금 퀸 원즈의 역방향이잖아요. 이 퀸 원즈의 역방향의 에너지가 뭐냐면요, 물건을 집어 던지고요, 엄청 화나서요, 문 쾅 닫고 들어가고요, 소리 꽥꽥 지르는 에너지입니다. 즉 상당히 화가 많이 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싸웠다라는 카드가 단 한 장도 없어요. 제 느낌적으로는 거짓말은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많이 돌아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이 화가 있는데 그것들을 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언더라인이 7개의 컵이 나왔어요. 솔직히 이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랑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나는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물음표에 도달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 걸 보니 어떤 관계 하나가 위태위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요 2장의 카드로 유추를 해볼 때는 어떤 한 분이 어떤 한 분에게 갈구해요. 무엇인가 많이. 이게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요구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요, 그것들을 또 채워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답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결국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말인 거지 라는 느낌으로 계속 말을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체이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떤 한 분이요, 이 관계를 끝낸다는 것, 아니죠.
끝내질까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래, 우리 이전 일들은 다 있고, 거짓말도 다 있고, 그냥 다시 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를 누르고 있어요, 계속. 자,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든 새로운 사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군가가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혼 상대라는 분을 작년에 좀 찾으려고 했었나 봐요. 정말 나와 길게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분이 이제 올해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인 건데,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아, 나는 저 사람에게 모자른 사람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을 채워줄 순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상당히 불안해 할 것 같아 라는 것, 혹은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카드가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여러분과 어떤 썸을 좀 탔다가 여러분에게 뭔가 말을 한마디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인 건데, 여러분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고, 뭐 여러분하고 뭔가 잘하고 싶고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에라이 모르겠다. 여러분한테 한번 가서, 나 진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고, 내가 뭐 다 그러니까, 한 번만 날 믿고 뭐 사귀어주면 안 되라고 뭐 말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겠다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그것 역시도 이 카드로 제가 유추해낼 수 있는 상당히 그냥 억지로 만들어내는 어떤 내용인 것 같고,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요, 이게 조금 거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나왔을까요? 왜 프로포즈를 한다라는 게 나왔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프로포즈 단계로 가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란 사람이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이 친구인데, 얘는 지팡이잖아요. 파이어 사인이죠. 양자리, 사수자리, 사수자리. 얘는 칼 사인입니다. 에어죠. 물병자리, 천칭자리, 쌍둥이 자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좀 더 젊은 분이고요. 그래서 연상연하 커플이다. 뭐 이런 것도 조금 가능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둘 다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로 볼 때, 그리고 후회가 나와 있는 거라면 지금 이 두 분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전혀. 그리고 이게 재회를 의미하는 카드기도 하죠. 근데 재회를 안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볼 때는 지금 이별이 된 그 다툼이 두 분을 도저히 이전 관계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제가 뭔가 액션을 하지 않고 누르고 있다라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5번, 7번 카드예요. 뭔가 이렇게 상당히 불안한 에너지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1년간의 사랑은 어떤 누군가를 만나든 간에요, 다소 좀 다툼도 있고요. 이게 지금 뭐지? 라고 생각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카드로 유추해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라클들 좀 올려보면서 이게 어떤 사랑인지를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의 리딩이냐면, 우리 사랑 어떻게 될까요? 같은데 나왔어야 될 리딩이에요. 뭔가 다투고 이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걸 보는 그런 리딩의 카드거든요, 지금. 그런데 얘도 말은 안 되고, 얘도 말은 안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의 사랑, 결론,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렇군요. 브레이크업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튼 뭐, 배가 이렇게 깔아앉았는데, 브레이크업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별입니다. 그리고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이별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 봐요, 디스턴스가. 야, 왜 이렇게 리딩이 나왔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시더라도 일단은 2025년에 한 번의 이별은 있으실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요, 그런 것도 좀 의미하는데, 만나는 분이 있는데 정말 짧게 만났는데 어떤 다툼이 일어나서 금방 깨진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기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3주 혹은 뭐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만나다가 이별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기도 해서 일단 여러분들의 2025년에는 한 번의 이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 꺼내놓읍시다, 여러분. 프로포즈를 꺼내놔야겠어요. 여기다 올려야 되겠어. 도대체 얘가 왜 나왔는지. 프로포즈를 한다고 했는데 설마 그런 건가? 프로포즈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결혼이 문제가 돼서 이별이 되는 건가? 거절의 카드인가, 이게? 거절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큰 결심을 내려야 되는데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나랑 결혼해 줄래라고 했을 때 대답을 안 했다라는 쪽에 가까운 카드예요, 이게. 예, 아니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 이모션스 are running high가 나오는데요. 슈퍼문 카드입니다. 달의 거리가 지구랑 가장 가까울 때 제일 크게 보이는 그걸 말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10월 달에 슈퍼문이 뜹니다. 올해는 특히나 이제 처녀자리와 물고기 자리에서 일식월식이 있거든요. 아무튼 감정이 상당히 고조된다라고 꺼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한다는 거죠. 올 한 해는. 그렇게 볼 때는 지금 이런저런 어떤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정적 소모가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별 카드도 한번 올려볼게요. 왜 이렇게 카드가 나올까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요, 제가 똥손인 건 맞는데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흐름에서 뭔가 벗어난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떤 누군가의 리딩인 건 맞습니다. 자, 카드를 하나 열게요. 세턴이 있네요. 그렇군요. 오리 고르신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리를 고르신 분도 적어도요, 한 4,000명 정도는 되실 거거든요. 근데 모든 분이 다 이렇지는 않으니까, 에너지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올해 여러분의 러브 에너지는 뭐냐면요, 어렵답니다. 어렵다.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와 만나더라도 이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소모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다소 화가도 나고, 특히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일단 세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성이죠. 토성도 올해 이벤트가 있습니다. 5월 24일 날에 토성이 양자리로, 자리 이동을 하고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또 3년 정도를 머물게 될 텐데, 이 토성의 에너지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겪었던 토성의 에너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카메라 녹화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 카메라를 고정하는 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플라스틱이라서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택배를 시키면은 그 다음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어떻게든 사야겠다 싶어서 밖에 나가서 여러 군데 돌아다녔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왠지 한 군데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그 가게를 갔더니 그 가게가 문이 닫혀 있었고, 그리고 택배를 시켰는데 그 다음날 휴일이었고, 아무튼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임시방편으로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장애물이 생기는 그런 에너지가 토성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부터도 어떤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약속을 해서 만나려고 하는데 그 약속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든지, 혹은 그분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잘 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저는 당분간은 뭔가 일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든지, 뭐든 간에 뭔가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려움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토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올 때요, 보통 우리가 한숨을 쉬고 짜증을 내잖아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든 잘 넘어가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해내잖아요. 그럼 토성이 보답을 해줘요. 나중에 상당히 큰 걸로 보답을 해준다는 그 의미도 같이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5월 24일 날에 토성이 자리 이동을 하니까 뭐 그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서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렵다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사랑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땐 토성의 에너지가 맞긴 맞아요. 뭔가 이렇게 장애물들이 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봅시다. 이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분에 대한 생각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키스를 보내고 싶은가 봐요. 일단 화해고요. 화해를 의미하는 카드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별이 됐다면 다시 잘해보자 라는 것도 의미를 하고요. 무조건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사랑이 좀 많이 깊은가 봐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이 시계 카드도 힐링을 의미하는 카드기는 한데 뭔가 시간이 좀 지체된다. 그렇죠. 그것 역시도 토성의 에너지죠. 아무튼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느낌은 아닌가 봐요. 그리고 좀 천천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뭔가가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저 프로포즈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프로포즈를 한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꺼낸 게 젠데.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여러분? Expect the unexpected. 예측하지 못할 일을 예측하라 라고 합니다. 응? 뭔가 예측하지 못할 일이 생기나? 여러분이 예측하지 못할 일이라고 할 만한 튀는 뭔가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 안에.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측하지 못할 일이 하나 오게 되나 봐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로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얘입니다. 얘가 예측하지 못할 일이죠. 지금요, 어떤 그 타로의 에너지 흐름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냥 두 분이 심하게 다투고 너무 힘들어서 이별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건데 뭔가 다른 게 올 것 같기는 해요. 자, 얘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숫자 11이 나옵니다. 그럼 뭐 11월 가능하죠. 지금 여기는 11일 뒤나 11주 뒤인데요. 11일이 지나면 1월 한 20일쯤이 되나요? 그리고 11주가 지나면 3월 말쯤이 되나요? 아무튼 그 정도가 될 것 같기는 한데 11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느낌적으로는 11월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수학 잘 아시죠? 1 더하기 1이 뭐예요? 2죠. 그래서 2라고 지금 써 있거든요. 그래서 2라는 게 커플의 숫자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숫자 11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도 일단 한 장을 열어볼게요. 얘를 열어봅시다. 자, 한 장을 열겠습니다. 여기 또 4월이네요. 자, 4월 11일도 가능하겠죠. 4월 11일은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양자리입니다. 그리고 세턴이요. 양자리로 이동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도 사는 모였어요. 뭔가 4월이 좀 중요한 때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그 예측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4월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고 제가 이 카드를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랑이 어떻게 될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펙테이션이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날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expect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이게 expectation인데요. 기대라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여성분은 창가를 바라보면서요. 누군가가 오기를 바란다. 기다리는 것 1. 혹은 어떤 답이 오기를 바란다. 2. 뭐 그 정도의 에너지예요. 아무튼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12월 31일 날에 이렇게 끝난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별도 있고 뭐도 있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답을 기다리거나 어떤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솔직히 이 기다리는 게 얘랑도 관계가 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즉 unexpected가 기대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 올인데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파프리카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2026년이 되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왜 프로포즈가 여러분의 1년간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작년의 사랑이 약혼이었잖아요. 약혼 반지 카드가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와 길게 가는 사랑, 그리고 진짜 괜찮은 분을 만난 건 진짜 작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어떤 이별이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작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에너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분과의 어떤 이별 때문에 2025년 거의 통틀어서요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런데 여러분이 재회하고 싶지는 않고 그 사람 역시도 재회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아주 막연하게 아직까지도 좋아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하지만 그분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다소 부정적이라고까지는 말을 못 드리겠고, 자신이 없어요. 이 관계를 해나갈 자신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슈퍼문 에너지가 들어와 있다는 말은 어떤 한 포인트, 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것은 어떤 일 때문이겠죠.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정이 고조가 되는 부분일 거예요. 이 프로포즈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제가 이 카드를 딱 손에 잡았을 때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진짜 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카드가 나왔어요. 정말 유추를 해보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기 인게이지먼트 링도 나와 있다면. 그런데 요 카드가 제일 처음에 나왔다면 일단 그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익스펙테이션이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결혼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끝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뭔가가 불씨가 켜질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도 섞이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1년 만에 가지고 온 1년간 나의 사랑 이야기 해봤습니다. 안 좋은 에너지는 여러분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러브였습니다. 바이. Stop.